공급원가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란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탁, 위탁 거래는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다른 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제조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탁기업의 업과는 무관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예시를 살펴보면 자동차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이 자동차 시트, 즉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에게 부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거래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 건설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하여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회사의 지휘 명령하에 파견 인력을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는 수위탁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서 알아야 할 공급원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원가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료비는 계약 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노무비는 공정별 노무량에 그 노임 단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비는 계약 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공급원가 변동을 판단할 때의 기준가격과 비교가격에 대해 살펴볼까요? 기준가격은 계약 체결 직전 또는 직후를 포함한 계약 체결 시에 수탁기업이 해당 공급원가에 투입한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실제 지출금액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 등 당사자가 합의한 자료에 따릅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에 납품대금을 조정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 체결 시가 아닌 직전 납품대금 조정 시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기준가격을 적용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2021년 3월 5일 수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기업은 원재료인 시멘트를 1톤당 55,000원에 구입하였으나 6월 1일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1톤당 6만원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만약 6월 1일 납품대금 조정 이후 시멘트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기준가격은 6월 1일에 구입한 1톤당 6만원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비교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원가 변동 여부를 판단할 때의 비교가격은 계약 체결 이후 수탁기업이 해당 공급원가에 투입한 실제 지출금액 또는 견적서 등을 통한 향후 소요 금액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원재료 가격 기준인데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의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로부터 구매한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재료 가격의 기준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납품대금 5천만원 중 시멘트의 원가가 500만원이고 납품에 필요한 시멘트가 100톤이라면 시멘트의 단위당 가격은 1톤당 5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경우 수입 가격의 통관료, 관세 등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원재료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이미 부가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 비용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원칙적으로 원화 가격으로 하는데요. 이때 계약 체결 시 다른 화폐 단위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납품 대금을 원화가 아닌 다른 화폐 단위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화폐 단위로 하며, 환산이 필요한 경우 환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해당 일자의 기준 환율로 합니다. 공급원가 중 원재료 가격은 원재료의 판매처에 공시하는 가격 또는 판매가의 기초로 삼는 공시가격이 있을 경우 해당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가 올라서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지금부터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요건 및 방법,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입니다. 수위탁 거래 관계가 인정되고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신청 요건 없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조정협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조정 신청을 하면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개시해야 합니다. 이때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3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조정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합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위탁기업이 1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는 수탁기업이 판단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입니다.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떤 요건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조정협의권 행사를 신청한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즉, 수탁기업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 제2랑 제1호 협동조합 또는 제2호 사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협동조합 연합회는 제외되며, 만약 조합원이 아닐 경우 해당 업종의 협동조합을 확인한 후 가입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가입 결정 및 승낙 통지를 받은 후 신청합니다. 둘째, 위탁기업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조정 신청 전 소속 협동조합의 위탁기업의 조합원사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동일한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협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위탁기업이 대기업이거나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탁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대기업이거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넷째, 수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수탁기업은 협동조합에게 협의권 행사 신청을 할 때 수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실제 위탁일이 계약서상 위탁일보다 지연된 경우 계약 종료일도 지연된 일자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위탁 계약을 체결한 날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데요. 첫째, 수위탁 계약을 체결한 날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위탁일자를 말합니다. 둘째, 수위탁 계약상 위탁일자가 실제 위탁일과 다를 경우 실제 위탁일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 봅니다. 셋째, 계약서에 위탁일이 없을 경우 발주서, 주문서 등 위탁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기준으로 수위탁 계약을 체결한 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일은 발주서, 주문서 등이 수탁기업에게 도달한 날로 한합니다. 넷째, 기본계약과 별도로 납품대금 또는 납품하는 물품의 개별 단가를 정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또는 개별 단가가 정해진 날을 계약을 체결한 날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 요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동 요건은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 비중과 변동률이 10% 이상 되어야 합니다. 화면의 산출 방법과 같이 특정 원재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이며 두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동 요건은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의 증가된 금액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의 3% 이상이 변동되는 경우로 이때 변동된 재료비는 잔여 납품 물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료비 변동률 산출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노무비가 위탁계약 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계약 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 단가를 곱한 금액인 노무비가 위탁 계약 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변동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을 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노무비 비중의 산출 방법은 위탁 계약 금액 대비 노무비 비중이며 노무비는 노임 단가의 노무량을 곱한 값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때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7%를 기준으로 보며 최근 3년간이란 최저임금이 변동된 해당 연도를 포함한 3개년을 말합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 살펴볼까요? 최저임금액이 화면과 같을 때 2019년 기준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11.5%이기 때문에 7%를 기준으로 하며 2019년 인상률인 10.9%는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대비 높기 때문에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2020년 기준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10.1%로 7%를 기준으로 하며 2020년 인상률인 2.9%는 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 대비 낮기 때문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2021년도 인상률은 1.5%는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인 5.1% 대비 낮기 때문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변동 요건은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목적물의 물품 등을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 단가를 곱한 증가된 금액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는 공급원가 변동 요건에 충족되며 변동된 노무비는 잔여 납품 물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변동 요건은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어야 합니다.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경우이며 변동된 경비는 잔여 납품 물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정협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게 조정 신청을 하면 협동조합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협의 신청을 하며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개시합니다.
이때 협동조합과 위탁기업은 3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조정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위탁기업이 1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조정협의는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와 신청요건 동일합니다. 조정 절차도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협의를 할 때와 비슷한데요. 먼저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게 조정 신청을 하고, 협동조합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기중앙회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중기중앙회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 협의 신청을 하고,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개시합니다. 이때 중기중앙회와 위탁기업은 3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정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위탁기업이 1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조정협의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정협의 첫 번째, 조정신청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에게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조정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합니다. 이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신청서와 공급 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관련 자료로는 원가 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 내역서, 납품대금 조정합의서 등 공급 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조정협의 신청 전에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세금 계산서, 카드 전표, 황금 영수증 등 실제 원재료 구매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와 협동조합이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협동조합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납품대금 조정 신청서, 수의탁거래 계약서 사본, 경쟁 입찰에 따라 수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낙찰자 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 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합에 속한 다수의 수탁기업이 동일한 위탁기업에 대한 협의권 행사를 협동조합에게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들 수탁기업은 각각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협의권 행사를 신청하고, 수탁기업으로부터 협의권 행사를 신청받은 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동조합 명의로 해당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조정협의를 신청합니다. 이때 조합이 작성하는 조정협의 신청서에는 조합명, 주소 및 대표자 성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협동조합의 협의권 행사를 신청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조정협의는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의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신청요건 확인 및 법률자문 등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지원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에게 접수사실 통지 및 전문가 지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받은 중기중앙회는 유관기관에게 전문가 배정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청요건 확인을 위한 원가 분석은 원가 분석 기관에, 수의탁거래 해당 여부 등의 법률 지원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전문 변호사에게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와 협동조합이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중기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협동조합이 중기중앙회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게 제출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협동조합으로부터 협의권 행사를 신청받은 중기중앙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기중앙회 명의로 해당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조정협의를 신청합니다. 자, 그럼 신청서 및 관련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는 조정협의 신청서 및 관련 자료 등을 다음의 방법으로 위탁기업에게 제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협동조합의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탁기업의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때에는 위탁기업은 조정협의 신청서에 접수 사실을 기재하고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그 사본을 제공하거나 별개의 접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탁기업의 담당 부서가 있는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의 신청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위탁기업의 담당자에게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은 전자서명 또는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하거나 수발신 확인 및 내용 증빙이 가능한 기업 내부 통신망을 이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정협의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을 하면 위탁기업은 조정협의를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를 개시합니다. 이때 담당자 간 대면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문, 전자우편 교환 등 협의 개시 및 진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화 등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조정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탁기업이 조정협의 개시를 하면 본격적으로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를 합니다. 다만 1회의 협의로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협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조정협의 담당자, 즉 납품대금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진행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조정협의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조합이 둘 이상의 수탁기업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면 위탁기업과 협동조합은 수탁기업별로 각각의 조정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에 해당 수위탁거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조정협의 진행 중에 수위탁거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조정협의는 중단되지 않으며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법률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협의의 진행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위탁기업은 조정협의를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정종료 단계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협의가 잘 마무리되어 납품대금 조정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은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이 난 후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가 다수의 수탁기업을 대행하여 조정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수탁기업별로 각각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탁기업에게 조정합의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조정합의서에는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조정합의일 및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가 적용되는 시점이나 물량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 또는 물량, 기타 당사자 간 별도 합의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조정합의에 따라 변경된 공급원가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원칙적으로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 즉 조정협의 신청이 위탁기업에게 도달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수탁기업이 변동된 공급원가로 구매처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한 행위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 후에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 시작된 조정협의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 조정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조정합의된 공급원가를 적용하여 납품대금을 정산합니다. 그렇다면 납품대금 조정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은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사전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1.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위탁기업 또는 협동조합, 중기중앙회 등의 수탁기업이 조정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위탁기업 및 협동조합, 중기중앙회 등의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조정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협의가 종료된 후에는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은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벌점 부과기준 및 법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생협력법 위반 시 조치사항별 주요 내용과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은데요. 위반 행위별로 실태조사 및 개선 요구, 시정조치 및 공표, 벌점 부과 및 공공입찰 제한, 교육명령, 시정명령 및 공포, 벌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복조치 금지에 관련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5조 제2랑 제14호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한 것을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 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생협력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보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위탁기업이 보복조치 금지 사항에 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 벌점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가 속하는 위반 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러한 벌점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도입 운영에 따라 경감될 수 있는데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입 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 점수와 추가 점수를 합산하여 0.25에서 2.0점 사이의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점 경감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감받은 벌점은 취소되며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되며 해당 기업은 즉시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됩니다. 납품대금 인상실적은 화면의 계산식에 따른 인상 반영률이 30% 이상인 것에 한하여 산정되며 벌점의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합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도입 운영에 따른 벌점 경감과 더불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참여 인센티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동반성장 실적평가를 확대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지수의 경우 납품 단가 조정 1점,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의 경우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법상 매년 실시하는 수의탁 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융자 한도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합콜센터 1357 내선 9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